감사원이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정영전 네,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 네, 갑자기 이게 또 튀어나온 느낌도 드는데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분석하십니까? 이거 지금 전 정부 주기를 지금 2년 반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환경 평가가 지체됐다 이런 걸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했어요. 네. 한기호 의원이나 그 당시 신원식 전 의원이 네. 이걸 했었고 이거를 이제 대수장이라고 대한민국 수호 장군단이라는 아주 극보수 태극기 집회에 주로 많이 동원되는 그 장군단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 감사원 청구를 요구를 했고 네.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4명을 수사 의뢰했지 의뢰한다. 않습니까? 절차도 좀 어기면서 내가 봤을 때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꼼수로 그냥 이 수사 의뢰 형식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꼼수로. 그래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현 우리 민주당 우리 의원님 이런 분들 4분을 이제 수사 의뢰했던데 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환경평가 이런 경우는 환경평가를 구성하려면은 그 지역 주민 대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민 대표를 좀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성주군에서도 주민 대표를 뽑기가 어려웠고 주민들은 다 반대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지체된 면도 있고 또 미국이 같이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지체된 면도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이런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책적인 결정 이런 것들을 지금 문제 삼아서 수사를 지금 의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 주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아. 이것이 지금 6번째로 보여요. 처음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예. 그때 임기 초반에. 팩트는 그대로인데 음. 뭐 분석하고 해석만 다르게 해서 그 당시 관련됐던 분들을 그때도 감사원이 감사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수법이에요. 수사 그래서 의뢰를 하고. 그 고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그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시키고 이런 형태였고요. 네. 그다음 동해 흉악범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뭐 원전에 관련된 거 월성 뭐 네. 그런 것도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9.19 군사합의의 일환으로 GP를 10개씩 파괴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GP 불능화가 제대로 안 됐는데 했다라는 이유로 또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마 거기서 또 가지고 또 고소 고발을 하든가 수사 의뢰를 하든가 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법이 아주 나쁘다. 이 제업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늘 그 뒤에는 보면은 신원식 지금 안보실장이 뒤에 많이 버티고 있었고 네. 문제 제기하고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경향이 있고 그걸 받아서 이제 감사원이 감사해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해서 네. 이렇게 재판정까지 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현역들이 수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지금 장군급, 영관급 장교들이 엄청 이렇게 그 수사를 계속 남아 있으니까. 감사원 감사받고 또 검찰이나 또는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네. 이러다 보니까 군 내에서도 갈라치기가 많이 됐어요. 아. 아무리 이런 수사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바뀌잖아요.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든가 상급자한테 전가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뭐 몰랐다 시킨 대로 했다. 또 나는 그때 이렇게 건의했는데 안 받아줬다 이렇게 방어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또 상관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군 내부가 아주 군심이 흉흉해요. 사실은 그래요? 예전 같으면은 예전 군의 문화는 책임은 나에게 공원 부하에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네. 수사의 칼날 앞에 그렇게 장교들이나 장군들이 따뜻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군 내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그야말로 이러한 걸 통해서 안보 공백을
그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윤 정권은.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은 대단히 분노하는 지점이에요. 이걸로 따지면은 지금 윤 정부가 그만두고 나면 다시 이렇게 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9.19 군사합의 중지시킨 것도 그렇고 네. 대북 학생기 트는 것도 그렇고 지금 대남 학생기나 오물풍선 오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이면 예 그런 것들이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감사원이 이제는 정권 하수인으로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권력기관이나 어떤 국가의 기관들이 네. 오로지 김건희 윤석열 방탄을 위해서 또는 용산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수인으로 전략이 돼 버려서 네. 참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분노스러운 지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또 이제 쓰레기 풍선을 날렸고 이게 어제 뭐 오전 기준으로 보니까 뭐 신고 건수가 20건 정도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김여정 부부장의 비난 담화가 나온 직후 정말 또 이렇게 풍선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내서도 날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던데 네. 이걸 막을 수 있는 적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실행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적경 지역, 접적 지역에 있는 네. 그러니까 전방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밤잠을 제대로 못 자요. 왜냐하면은 대남 학생계의 계엄 그리고 또 우리가 보내는 대북 학생기 소리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그 소음 공해로 아주 잠을 설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그러면은 국방부나 우리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뭐 북한에 대한 심리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 앞서는 심리전은 필요 없어요. 국민의 네. 안전이 중요한데 지금 강화도 주민이나 접적 지역 주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거든요. 사실 그 심플한 거예요. 해결은 그 탈북 단체들이 안 보내. 북한에 보내는 전단을 통제하고 네. 대북 학생기 중단하면 북한에 더 이상 안 보낼 거거든요. 맞대응 차원에서 할 수 있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바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북한에 제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화하자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응할 겁니다. 그럼 평화의 물꼬를 떨 수 있는 대화를 길도 시작할 수 되고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네. 지금 손을 놓고 오히려 긴장이 계속 고조되기를 원하는 것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경향도 있어 보이고 하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이고 윤석열 정권은 또 정치 위기를 어떤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참 안보가 걱정이다. 뭐 한반도 긴장이 걱정이다. 이 얘기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네. 러시아 본토로 날려서 러시아도 핵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또 핵카드를 또 꺼내 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까지 변하고 지금 있는데. 미국이 그동안은 미 본토 그 러시아 본토로 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에이테캄스 같은 미사일이 있어요. 이건 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300km 나가거든요. 이런 에이테캄스를 지원을 해줬는데 대신 규제를 했어요. 사거리를 러시아로는 쏘지 마라. 러시아 본토는. 네. 왜냐하면 러시아 본토로 쏘게 되면은 3차 세계 대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확전이 될 수 있어 규제를 했는데 네. 바이든 정부에서 최근에 에이테캄스 사거리 규제했던 거를 푸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00km까지 가니까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사격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에이테캄스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무기예요. 실제. 네. 그러기 때문에 전쟁 양상이 좀 바뀔 수가 있어서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거리 푼 거에 대해서 당선인은 바이든 정권을 비판하고 있군요. 네네 트럼프 당선인은. 그거 푼 거에 대해서 아하. 아주 그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취임하면 또 바뀔 것 같아요. 아마 바이든 입장에서는 쿠르스크 일대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점령했잖아요. 아마 서울이 한 1.5배 정도까지 점령했는데 여기를 더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아마 에이테캄스 사거리를 풀어온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나하나 풀다 보면은 이것이 확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이제 떠나잖아요. 지는 예. 태양이고 떠오르는 태양이 트럼프 당선인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걸 많이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조기 종전시키겠다 네. 이렇게 학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의 어떤 외교력과 네.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이제 입장, 계획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쨌든 무기 보낼 수 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파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 이 군인들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와 좀 발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좀 걱정이에요. 걱정이죠. 지금 미국과 가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미국은 발을 빼겠다는데 우리는 발을 더 담그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좀 기다려야죠. 아. 사실은 트럼프 취임 후에 트럼프의 정책을 보고 그리고 살상 무기라든가 창간단은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려드는 꼴이 되거든요. 어저께 저도 미국 대사관 직원들하고 정무팀 이런 데 얘기를 좀 나눴는데 네. 실제 미국도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창간단 보낸 적 있느냐 물었어요. 네. 그 세계 어느 나라도 공식적으로 창간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나라는 없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예. 이런 데는. 근데 이제 비밀리에는 좀 가 있죠, 사실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보를 비밀리에는. 근데 파악해야 국가는 그걸 대놓고 우리가 간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우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겠어요? 국내 이슈를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간단 보낸다, 살상무기 보낸다, 뭐 이렇게 떠들고 가는 꼴이 되잖아요. 가게 되면은 네. 그럼 우리의 국익에 아주 큰 손상이 가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갖고 오는 꼴이 돼요. 제가 알기로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무기를 줄 경우 예. 바로 준다고 운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운용 요원들을 보내고 가서, 비밀리에 가르쳐주고 나온다든가 또 미국 같은 데는 아마 정보 요원들 일부 그 불행 요원화해서 네. 가서 지원하고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아하. 영국이나 프랑스도 아무래도, 또 예. 독일은 여기에 반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독일에서는 안 갔을 확률이 많은데 또 인접국인 폴란드 이런 데도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창간단이니 뭐 어떤 군인을 보낸다고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보냈다는 나라도 없고.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계속해서 네, 예. 이렇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선봉에 설 일인가, 대놓고 할 일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정말 국제적으로 봐서도 우리 정부가 이래서 안 되는데 결국 국내 정치를 위한 그런 그렇죠. 액션이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